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때 영어도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엄마한테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블루노트 김유정입니다. 오늘 시즌2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시즌1도 그렇고, 그리고 의료기기 산업에 계셨던 분들을 모시고서 관련된 경험들과 그 안에서 커리어적인 고민들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거의 한 20년이 됐죠. 친구를 좀 모셨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 분이라서 여러분께 좀 공유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좀 모셨습니다. 직접 좀 자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로키 산맥의 장엄한 절경 밴프에서 3남매를 키우고 있는 3남매 워킹맘 세라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되게 재밌는 게 보통 이제 캐나다에서 살고 있고 하면 캐나다에서 뭐 낳고 자라고 학교를 다니고 그랬나 보다라고 하지만 앞단에 소개드렸던 것처럼 거의 대학교 때까지 그리고 회사 입사도 사실은 우리나라 네, 기업에 한국에서 했어요. 입사를 네. 하시고 나서 캐나다로 가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때가 캐나다에 간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기억이 나십니까? 사실 캐나다에 간다기보다는 그냥 결혼하고 신랑이랑 둘이 사표를 쓰고 세계 일주를 하겠다 이러면서 네. 떠났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선뜻 이해가 가진 않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열심히 잘 갔다 오라고. 그쵸. 제 친구가 이미 결정을 했으니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흔한 선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커리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오더니 본인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에 나가기로 했다 남편하고 이렇게 연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결심하게 된 게 궁금해요.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서. 사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내가 엄청나게 큰 결심이고 막 많은 걸 포기한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젊으니까 우리가 30살이 되기 전에 뭔가 재밌는 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했었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이렇게 나간다는 게 막 다시는 안 올 것처럼 가는 게 아니고 그냥 30 전에 한 뭐 1, 2년 정도 세계 일주하는 것도 재밌겠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한국에서의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어떤 다른 사람이 다 닦아놓은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거기서 더 잘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새롭고 재밌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고 나면 그냥 뭘 해도 할 수 있을까? 좀 약간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젊어서. 어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맞아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언젠가는 좀 해외에 나가서 살아봐야지. 그래서 보통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소망을 풀려면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많이 나가보는 직업을 찾는달지, 뭐 해외 많이 출장을 가는 직업을 갖는달지 그런 식으로 많이. 아니면 아예 나중에 발령을 받아서 주재원으로 간달지 뭐 이런 식의 경우가 많은데 아예 기회비용이 있는데 그 기회비용을 두고 과감하게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고 완벽하게 뭐 주재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뭐 해외 취업을 한다든지 뭐 해외에서 갈 기회나 뭐 비자나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놓고 가려면 죽을 때까지 못 가요. 진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곳에 내 몸만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그래서 많이 못 가죠. 못 가. 뭔가 해외여행을 가시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못 나가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하자면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또 하나는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저는 좀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을까 말까 할 때 먹어야 돼요? 네, 먹어야 돼요. 좀 먹어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이해했어. 진짜 할까 말까 할 때는 진짜 해야 되고, 오케이. 예. 요즘 한국 와가지고 벌써 3kg가 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이래요. 너 그러면 진짜 살찐다. 알고 있죠. 근데 나중에 캐나다 가서 먹을 걸, 할 걸이라고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뭔가 지금 이 나이 때 먹는 술과 나이 들어서 먹는 술이 마실까 말까 할 때는 마셔야지. 나중에 내가 후회하고 걱정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할 걸 했던 후회가 제일 많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뭐 애가 셋인데 뭐 일을 하는데 또는 뭐 영어도 못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으로 할까 말까 할 때 포기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오케이. 가장 최근에 했던 건 뭐냐면 제가 1년 동안 북클럽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주하는 곳이 밴프잖아요. 그래서 밴프에서 밴쿠버 북클럽을 했었는데 줌으로 1년 동안 미팅을 했어요. 연말에 이제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한번 만나자. 사실
제가 그때 그냥 당연히 왕복 2,000km니까 당연히 우리는 못 가지 하고 모두가 그냥 암묵적으로 밴쿠버에 있는 사람만 모인다라는 정도로만 이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아쉽지만 우리끼리 좋은 시간 보낼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네.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2,000km를. 그 가고 싶다는 생각도 어떻게 들었냐면 네. 그 전에 한번 한 2달 전쯤에 한국에서 어떤 오프라인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임을 제가 가고 싶었는데 코로나 중에 여권도 만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캐나다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영주권 카드도 만료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알자마자 바로 신청했으면 어떻게든 갔을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오래 걸리고 이것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핑계만 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 갔어.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의 어떤 후기가 막 올라오는 걸 보니까 네.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 갈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일단 공항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항 가는 셔틀을 끊는다. 그다음에 비행기표를 끊는다. 그리고 출발한다.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 그래서 3단계 그냥 그래가지고 진짜. 그리고 그냥 공항 셔틀 예약하고 비행기를 예약한 다음에 이제 신랑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1박 2일은 갔다 와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주말 껴가지고 그러면 휴가를 낼 수 있냐 해서 휴가를 내라고 하고 근데 이게 되게 혼자 그렇게 애들 놓고 간 게 처음이었거든요. 되게 걱정되고 이게 막 엄청 큰 일인 것 같고 막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막 엄청 많이 든 거예요. 나 애 셋 엄마인데. 갔는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네. 잘 도착하고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가서 사람들 만났어. 놀고 다시 왔어. 끝!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쉬운 걸.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마음에서 어떤 오는 부담이나 걱정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번에 한국행도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요. 저는 되게 깜짝 한국에 놀랐어요. 가자 이렇게 했을 때 네. 셔틀을 끊는다, 비행기표 끊는다, 출발한다. 출발했습니다. 2년,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머무르려고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11년째. 맞아요. 진짜 거주 생각보다 중이신데. 오래 있어요, 정말. 그러면 내가 뜻하지 않게 그것도 마음 먹기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한국에 돌아오겠어. 맞아. 근데 이렇게 의지가 맞네. 충만하신 분을 뜻하지 않게 계속 11년째 잡고 있는 그런 매력인가요? 아니면 뭔가 찾은 건가요? 신랑이랑 둘이 갔는데 즐겁게 재밌게 잘 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임신한 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야겠다. 무조건 한국에 가야겠다. 너무 무섭잖아요. 나는 지금 임신이 처음인데 막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때 영어도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엄마한테 가야겠다. 엄마 앞에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뭐 비행기표를 막 찾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찐이네요. 그때 진짜 왜냐면 가야지 너무 무섭잖아. 그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통화를 하다가 이제 임신 소식을 전했는데 예상외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야 다른 사람들은 원정 출산으로 일부러 가서 애를 낳고 오는데 너네가 이미 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 당시에 되게 섭섭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지금 감사한 일이긴 한데 재밌는 게 저도 약간 이런 성향인가 봐요. 처음에는 막 섭섭해하고 딱 끊자마자 그래? 그렇지 그럼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거에 대해서 도전하는 게 좀 재밌고 그다음에 안 될 것 같은 걸 좀 되게 하면 재밌어요. 그 캐나다 사이트 정부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 이제 다 보면서 병원 간다는 생각을 아예 전혀 못했었거든요. 근데 병원에 갔을 때 내가 의료보험 카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실무적인 걸 이제. 그거를 이제 그때부터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출산만 하고 들어갈 생각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국으로? 제가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매니저가 너 마터니티 리브라고 해서 육아휴직은 언제 쓸 거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 그래서 또 그 한마디에 집에 가서 또 찾아봤지. 그랬더니 내가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쓰려면 또 내 비자를 좀 연장해야 되는 거야. 한 1년 정도만 연장하면 되겠어. 그래서 그때부터 비자 연장하는 방법을 쫙 찾았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었고 배우자를 통해서 같이 연장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법을 다 찾아가지고 연장을 시켜줬어. 우리 남편 비자를 연장시켜줬어. 나 육아휴직 받으려고. 그럼 깍두기로 이제 같이 연장이 되는 거네요? 그분의 부인과 자녀가 캐나다에 사는 거, 그 삶 자체에서 이렇게 평생 살아도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던 시기였어요. 남편분은 뭔가 여유로운 그런 생활과 또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었는데. 맞아요. 그런 거 너무 좋아요. 우리 세라 지니님은
뭐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배우자가 되게 좋아하더라도 내가 너무 힘들고 뭐 하면 나는 미안하지만 난 진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난 한국에 가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도 마음에 들었어요? 캐나다에서의 삶이? 처음에 일단은 좀 호기심에 좀 재미있었던 게 있어요. 그리고 한국과 정말 다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도 많았고 막 되게 바쁘고 항상 시간이 없는 삶이 많았잖아요. 근데 캐나다에 오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일할 시간이 별로 줄어요? 야근 뭐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야근 당연히 없죠. 야근 당연히 없고, 뭐 주말 근무 없고, 그냥 뭐 8시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면 그냥 땡! 그러니까 여유로운 삶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새로운 걸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가 새로웠어요? 그냥 슈퍼 가서도 뭐 하나 새로운, 처음 보는 거 먹어보는 거. 그리고 만약에 그냥 이렇게 걷다가 보면 이제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포스트를 많이 붙였거든요. 뭐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요가 수업이다 하면 이제 가보는 거야. 영어로 하는 요가 수업이잖아. 계속 그냥 시간이 뭔가 새롭게 배우고 뭐 이것도 이거는 한국이랑 다르네. 이거는 한국이랑 다르네. 막 이런 걸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되게 시간이 금방 갔던 것 같아요.